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제주 외국어고등학교에서 2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 김석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에는 모의고사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 이런 타이틀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모의고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입시 지도를 하면서 보통 모의고사를 치렀을 때 학생들의 어떤 모의고사를 대한 자세가 극과 극이에요. 어떤 학생은 모의고사 성적에 막 벌벌벌 떠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어떤 학생은 선생님 모의고사잖아요, 다음에 잘 볼게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학생들을, 그 극과 극을 학생을 지도하면서 약간의 둘이 섞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의고사는 솔직히 진짜로 모의고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이 모의고사가 이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안다면 이렇게 모의고사를 가볍게도 막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의고사가 이제 어떻게 활용되는가,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할 때 수시를 먼저 접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 4월 달에 우리가 보통 고3 돼서 3, 4월 달에 선생님과 아니면 다른 데서 어떤 상담을 할 때 정시 상담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시 상담을 해요. 그러면 그때 수시 상담하고 싶은데요,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뭐뭐 갖고 오세요 할 때 그 준비물 중에 뭐가 있냐면 본인의 생활기록부, 그리고 평균 내시 등급, 그리고 이제 전국연합평가 성적표를 갖고 오세요 합니다. 이 전국연합인 게 모의고사 중에 하나인데, 플러스 만약에 본인 학교에서 사설 모의고사, 즉 사설 입시업체에서 치르는 모의고사를 본다면 그 성적표까지 갖고 오세요를 이제 그거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갖고 오라고 할까면은 이제 뭐냐면, 이 학생이 그 성적표를 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채우고 있는가 없는가를 가장 먼저 봅니다. 그래서 전국연합학력 성적표나 사설 모의고사 성적표에서 이 등급이 나올 거거든요. 그 등급을 봤을 때 이 학생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채우고 있는가 없는가를 가장 먼저 보고요. 그 다음 보는 건, 만약에 이 모의고사 성적표로 정시를 쓴다면, 정시 원서 접수를 쓴다면 이 상담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정시로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대학 원서를 넣을 때 그 대학이 상향이다, 그리고 이거는 뭐 소신이다, 아니면 하향이다, 이거를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균 내신 등급만으로도 이제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하지만 평균 내신 등급만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만약에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전형이라면 이 학생이 수능 최저를 채우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학생의 말만, 희망만, 저 채울 수 있어요, 그 말만 들어서 상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상담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모의고사 성적표가 그 수시 상담할 때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연합 성적표보다는,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표보다는, 이 두 가지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학년 때 봤던 모의고사 성적표, 특히 6월 달에 치르는 모의 수능 평가 성적표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표를 보면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은 노란색, 이 6월과 9월 달에 노란색 치어져 있는데요,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3월달, 4월달, 7월달 전국연합에서는 N수생이 물론 응시를 하기도 해요. 그 학교로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응시하기도 하지만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응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응시하냐면 6월달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치르는 모의수능평가 때 N수생이 일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9월달 그 모의수능평가 때 N수생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수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신뢰도가 더 높냐면, 교육과정평가원이 치르는 모의수능평가 신뢰도가 높냐면, 이 N수생이 들어왔다는 거는 뭐냐면 본인의 성적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3, 4월 달 응시 인원수가 보시면 약 한 20만에서 한 22만 정도 전후가 돼요. 즉 재학생들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6월 달 모의수능 평가에서는 뭐냐면 30 후반, 30만 후반이 돼요. 아니면 40만 넘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응시인원 수가 많아야 본인의 위치, 즉 본인의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조금 더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전 전국연합은 필요 없냐? 그게 아니라 이 한 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치렀던 모의고사에서 어떤 등급을 받아왔는데 6월달 모의수능 평가 성적표를 봤더니 떨어졌다. 아니면 반대로 6월달 모의수능 평가를 성적표를 받았더니 올랐다. 이런 경향도 파악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연합에서 출제하는 기관은 각 지역에 있는 교육청에 소속된 교사들이고 평가원에서 이제 내는 6월 모의수능 평가원에서 이제 내는 출제 주체는 뭐냐면 이제 평가원이거든요. 실제 수능 출제하는 그 주체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향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국연합 성적표와 모의수능 평가와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6월달, 9월달 이 모의수능 평가가 더 신뢰도 높은 이유가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수시 접수할 때는 요 9월달 모의수능 평가는 성적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9월달에 치른 모의수능 평가는 원점수만 본인이 채점해서 원점수만 갖고 있는 거고요. 이 6월달 성적표가 이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치른 모의고사 성적표 중에 다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이제 6월달 모의수능 평가 성적표다. 그래서 그 9월달 이 시기를 볼까요? 학생들이 이 부분은 자꾸 이런 핑계를 많이 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시기를 볼까요? 이 시기가 무슨 시기냐면요.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날짜가 8월 31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어떤 학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소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그걸 준비하느라 이 9월달 모의수능 평가는 좀 소홀히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까지 일부 대학의 자소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2학기 개학하고 나서 자소서에 더 치중을 해요. 왜냐면 9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이제 수시 접수를 할 거니까. 그래서 9월 모의수능 평가는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 9월달 모의수능 평가 원점수도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요렇게 일정을 참고하면서 전국연합과 6월 모의수능 평가 데이터에 대한 차이가 어떤지 이런 부분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그 전거를 가서 수시 상담할 때 필요한 건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 학교생활기록부와 평균 내신 등급, 그래서 전국연합 성적표 여기 플러스 사설 모의고사 성적표, 그 다음에 그 3학년 성적 중에 아까 뭐라고 했죠? 6월 모의 수능 평가 성적표, 요것이 중요한 상담회 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수능이나 전국연합이나 이러한 정보는 어디서 얻냐면 여기 보시면 2023 대학 수학여행사 시험 학습반복 안내, 2023 대학 수학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Q&A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요,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 거기에 사이트에 보시면 이렇게 자료실에 보시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 예시문항도 올라와 있거든요. 2023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한번 본인이 뭐 지금 당장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본인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예시문항을 한번 본인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아, 이런 문제구나. 내가 풀어봤던 모의고사하고 다른지,
같은지 그런 경량성도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요 세 가지는 한번 쭉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모의고사 그리고 모의수능 평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